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찬원 씨는 어찌 보면 정신승리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가 지금 사이코멘터리 한 끗 차이에 출연하고 있죠. 여기서 이찬원 씨는 자기 확신을 계속 확장시켜 갈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올인해서 그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이걸 우리는 정신승리라고 하고 있죠. 이찬원 씨는 굉장히 정신승리를 이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는 왜 정신승리자일까요? 이찬원 씨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DNA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본인 생각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려서 전국 노래자랑에 도전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신승리라는 것은 제외 주파수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고 있는데 자꾸 만났을 가능성과 만남에 대한 가능성과 만나서 나는 이 사람과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돌리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는 이 얘기를 속담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로 우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도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할까? 우리는 왜 종교를 믿을까? 기도의 효험은 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이 의심했습니다. 의심이 가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라고 제가 의심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불경을 한 번만 외우면 될 걸,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찾으면 될 걸, 왜 스님들은 3000번씩 외라고 그러나 또 1시간씩 똑같은 말을 반복을 시키나고 의심이 갔습니다. 지루하죠. 똑같은 얘기를 30분, 1시간 정도 반복해 보세요. 짜증나죠. 그럼 그 짜증을 내면서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를 이해를 시켜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가는 친구를 용수가 그러고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용수가 그리고 한 번 부를 때보다는 두세 번, 10번 부를 때 알아들을 확률이 많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소원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들어달라고 얘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 번 부르는 것보다는 1000번, 10,000번 부르는 게 내 소원이 전달될 확률이 많겠구나. 즉, 내 입에서 말할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에너지로 바깥에 나가서 공중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 많이 불렀을 경우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닐까라고 본인을 스스로 이해시키니까, 그렇다면 여러 번 불러야지, 많이 불러야지. 스님들이 우리한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여러 번 외치라고 가리키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 정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암시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저는 정신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 씨, 이렇게 본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어느 환경 어디에서도 이찬원 씨는 모든 삶과 행동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찬원 씨가
처음 오디션을 하러 올라왔을 때 양복 한 벌 들고 그동안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들고 올라왔는데 그 돈 가지고 와서 회사도 없이 달랑 홀몸으로, 다 딴 사람들은 소속사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그런데 본인 혼자 달랑 와가지고 황윤성 집에 기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밥 먹고 연습실 빌리고 녹음실 빌리고 하니까 그 돈이 다 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폐 끼치지 않고, 부모님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니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이 성공해보겠다는 그 독립심 하나로 버텼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할 수 없이 엄마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 합니다. 200만 원을 빌리면서 내가 엄마한테 앞으로 2억, 200억, 2천억이라도 내가 엄마한테 갚아줘야겠다고 본인 자기 암시를 한 거죠.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한 거죠. 그러는 동안에 본인 스스로는 힘들어서 74kg였던 몸무게가 58kg까지 빠졌다 그럽니다. 견딘 거죠. 버틴 거죠. 이찬원 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버틴 결과 엄청난 성공을 이뤘더니 홍진경 씨가 지금 통장에 2천억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2천억까지는 안 해도 지금 이찬원 씨는 통장에 200억 훨씬 넘는 돈이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맡겨줬지만요. 부모님께 맡겨드렸지만요. 이와 같이 이찬원 씨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는 그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뚫는 이런 정신 승리를 이미 이찬원 씨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신 승리는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인 정신 승리, 즉 정상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병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이코라고 얘기하죠. 이찬원 씨가 지금 출연 중인 한 끗 차이는 사이코멘터리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야기해보는 한 끗 차이. 똑같은 일을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비정상적인 쪽으로 자기의 생각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유재석 씨, 박지선 씨가 그러는데 본인이 착한 척을 자꾸 했더니 착한 사람이 되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에게 자기 체면을 걸었더니 자기 체면에 자기가 걸리더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찬원 씨 한 끗 차이를 하면서 이찬원 씨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알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